오늘부터 제22대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자마자 민주당은 곧바로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김건희 특검법 이런 것들을 곧바로 재발의한다고 합니다. 오늘 당론으로 채택을 하게 되고 곧바로 하게 될 텐데 그 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계속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밝혀진 것들이 새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는 상태에서 특검법은 재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조국혁신당 등 여러 야당이 함께 공조하는 그런 내용도 법안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또 재표결에서 또 부결이 되고 했지만 22대 국회에서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그 신속한 조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지금 끝없이 거부권만 행사하고 있잖아요. 벌써 14번째,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민주화 이후에 신기록을 연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신기록을 세워야 될 텐데 참 더러운 것으로 신기록을 세우고 있어서 그래봤자 본인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겠죠.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정말 세상에 이런 대통령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덜 떨어진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를 다 거부해버리는 게 이게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입니까? 전세 사기 특별법이 뭡니까?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먼저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매각을 해서 다시 갚는 그런 형태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특별히 나중에 보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하니까 들어갈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집을 매각을 해서 다시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전세 사기를 친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만 그런 놈들이 있는 한 국가가 그런 것들을 좀 보호하자, 이런 의미인데 서민들의 피눈물은 안중에도 없다. 근데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 중에도 찍은 사람이 있으려나? 그러진 않겠죠. 하여튼 이 서민들의 피눈물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농업 회의소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농업인들의 의견을 좀 듣는 회의소를 마련하자, 이런 건데 그건 역시 다 거부해버렸습니다. 한우법 역시 경영 개선 자금 등을 좀 지원해주자, 이런 법이잖아요. 그런데 왜 한우만 지원해야 돼요? 이러면서 또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거부를 한 거죠. 민주유공자법 5.18, 4.19 여기에 유공자들에 대해서 직계 존속까지도 좀 확대를 하자, 이런 법안인데 이건 역시 다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법이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 않고 국회에서 넘어오면 일단 무조건 거부를 한다. 22대 때도 거부권이 남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참 걱정입니다. 정말 국민의힘과 용산이 짜고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를 하게 되고 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또 재투표 해가지고 또 부결시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100석 이하가 됐어야 되는데 108석이나 얻어버렸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으면서 22대에서도 얻으면서 정말 나라가 여모냥 욕거리 된 겁니다. 정말 이러다가 정말 나라 끝장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여야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토론하고 또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정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의 모든 것이 정치에서 결정이 됩니다. 정치가 곧 민생이고 민생이 곧 정치입니다. 그런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자가 지금 대통령을 한다고 앉아 있으니까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그러면 빨리 끌어내리는 게 답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제3세계 후진국보다도 못한 그런 나라로 돼버렸습니다. 그런 독재 국가가 돼버린 것이죠. 젊은 해병대 병사 하나가 순직을 해서
그걸 밝혀보자고 하니까 수사 외압이나 하고,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고, 그 전화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사안은 바뀌고, 갑자기 수사단장이 항명 수괴죄로 잡혀가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연속해서 벌어진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제 곧바로 22대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니까 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건 엄연한 직권남용이죠. 그럼 민주당도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곧바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그래서 명백한 중대범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것은 수사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수사를 방해한 것, 그러니까 수사 방해죄 이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해서 즉각 수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탄핵 열차가 기적소리를 울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조국 혁신당 대표도 헌법상으로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을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즉각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에서 오늘 오전에도 정책조정회의를 열었어요. 여기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제정신이냐? 그러니까 정신 나간 대통령이다.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부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다. 자, 원내대표가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민주당도 막가야죠. 막가야 됩니다. 국민의힘 용산이 저렇게 막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혼자 선비인 척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6월 1일에 대규모 집회를 사회단체와 갖는다고 그럽니다. 이런 소리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귀 막고 눈 막고 살고 있으니까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헌법이 부여한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 정책조정회의라든가 최고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탄핵이라는 말은 사실 그동안 잘 안 나왔죠. 그런데 이제 진성준 의장이 나는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탄핵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민주당이 이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다시 재발의할 때는 훨씬 더 강한 법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과정 또 그리고 출국 금지 해제 조치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 확대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서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이렇게 되면 또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특검이 안 되면 공수처라도 일을 좀 잘해야 되는데 공수처도 이미 다 이렇게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이 통화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래전에 다 확보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압수수색 한번 안 했습니다.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못했다기보다 안 한 거겠죠. 할 수 있는데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도 한 패거리다.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한척하고 있는 것은 특검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특검 발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특검이 되면 윤이 탄핵될 것 같으니까 공수처가 앞서서 수사 한척하면서 이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간의 통화 이것도 비화폰이 아니라 검사 때부터 쭉 써오던 일반 폰이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비화폰도 모릅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비화폰도 모르는 정신 나간 대통령이다. 이게 완전히 초짜에다가 정자도 모르는 자가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비화폰을 알겠어요? 그러면서 최상병에게는 매정하고 안보에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비화폰도 모르는 정신 나간 대통령이다 라고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박지원 의원만 이야기를 한 건 아니죠. 이준석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멍청한 대통령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진짜 멍청한 건지 교활한 건지 그건 모릅니다. 정신 나간 대통령이겠어요? 난 교활한 대통령이라고 봐요. 덩치는 소만해 가지고 하는 짓은 생지짓 아주 교활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왜 거기에 수사 외압을 합니까? 해병대 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 혹시 그 비선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대통령이 왜 그런 전화를 했는지 이제는 정말 직접 본인이 밝혀야 돼요.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공수처도 못 밝힌다니까요. 안 밝힌다니까요.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밝혀야죠. 지금 봐봐요.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곳곳마다 그 분기점마다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의 통화가 있습니다. 예?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밝히지 않는다면 이제는 정말 특검 가야 되고 국민의힘에서 8표 여기 좀 넘어와야 되는데 넘어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전에도 제가 며칠 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특검 21대에서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바람이었죠. 그렇게 되는 게 옳은 일이니까. 그런데 22대 때는 이제 그때는 17표였지만 이제는 8표입니다. 그러면 이 8명 정신이 온전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럼 최상병 특검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저 자리에 놔두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에 유리합니까? 그러고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배지 달고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정부로 바꿔내야 된다. 그게 민주당의 노력, 조국혁신당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더해줘야 된다. 박근혜 탄핵할 때 60여 표가 그 새누리당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가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무능한 대통령,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새누리당에서도 그 표가 넘어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까?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다면 끌어내리고 개헌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5년이 정해졌으니까 끝까지 간다고요? 그 안에 나라는 일본에게 넘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절단 날지 모르는데 경제 무너지고 인플레이션 막 시작됐고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가 어떻게 될 겁니까? 월급은 그대로고 살만합니까? 그것을 대통령이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그만 내려오시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